삼성전자 노사는 이번 합의를 통해 사업 성과 10.5%를 재원으로 하는 반도체 특별성과급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삼성전자가 영업이익 전반치인 300조 원을 달성한다면 메모리 사업부 직원 1명이 받는 성과급은 최대 6억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이어서 김웅래 기자입니다. 삼성전자 노사는 이번 합의를 통해 사업 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반도체 특별 성과급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초과이익 성과급 제도와 합치면 사업 성과의 최대 12% 수준을 나눠받는 셈인데 별도 상한도 없습니다. 이번에 잠정 합의를 통해서는 우리 보상제도에 대한, 특히 이 특별 보상제도에 대한 제도화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구체화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대 쟁점이었던 사업부별 배분 문제는 노사가 한 발씩 양보했습니다. 전체 성과급의 60%는 흑자를 낸 메모리 사업 부문에, 나머지 40%는 반도체 전 부문에 공통 지급합니다. 적자를 낸 사업부의 성과급은 공통 지급률의 60%로 차등을 두는 대신 1년간 적용을 미루기로 했습니다. 현행 삼성전자의 제도가 있긴 하지만 그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었고 회사 측에서 1년간 그 적자 사업부 배분 방식에 대해서 유예를 해주셨고 그에 대해서 저희도 합의를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인 300조 원을 달성한다면 메모리 사업부 직원은 최대 6억 원을, 적자 사업부 직원도 1억 6천만 원을 성과급으로 받게 됩니다. 이번 특별 성과급 제도는 10년간 유지하되 첫 3년은 연간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 200조 원, 이후 7년은 100조 원을 달성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성과급 지급 형태 역시 현금이 아닌 일정 기간 매각 제한을 조건으로 하는 전액 자사주 배분 방식으로 정리됐습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오늘 새벽 0시부터 6.3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에 막이 올랐습니다. 궂은 날씨 속에서도 후보들은 숨가쁘게 민생 현장을 찾았습니다. 표정우 기자입니다. 컨베이어 벨트에 끊임없이 택배 상자를 올려놓는 두 사람.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입니다. 민주당은 공식 선거운동 첫날 첫 일정으로 우체국의 물류 허브 역할을 하는 서울 광진구 동서울 우편 집중국을 찾았습니다. 체험을 마친 정청래 대표는 내란을 척결한 희망찬 대한민국을 6월 3일에 꼭 배달하고 싶다며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서울의 미래를 대한민국의 미래를 배달한다는 의미에서 정원호 후보는 안전을 수차례 강조하며 오세훈 후보 공세 포인트인 GTX 삼성역 공사 철근 누락 사건을 또다시 상기시켰습니다. 5층에 지금 벌써 금이 균열이 가 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어서. 속이 꽉 찬 배추를 나르고 용달차에 옮겨 싣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첫 일정으로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찾았습니다. 오 후보는 지난 2010년 선거 때도 첫 공식 일정이었던 이곳에서 서울의 경제를 일구는 이들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묵묵하게 이렇게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이분들 덕분에 서울의 경제가 돌아간다는 사실. 다만 당대표와 함께하는 모습은 없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 후보와 별도로 삼성전자 파업 해결을 촉구하며 단식한 양향자 경기지사 후보를 찾아 상대 민주당 추미애 후보는 어디 숨어 뭘 하고 있느냐고 꼬집었습니다. 이런 중차대한 시점에 추미애 후보는 그 어떤 여당의 후보면서도 어떤 역할도 하지 않고 0시 땡 하고 시작된 공식 선거운동에 새벽거리에선 어떻게 하면 한 번이라도 더 눈에 띌까 현수막 명당 자리 싸움도 벌어졌습니다. 빗줄기 속에서도 유동인구가 많은 교차로나 지하철역 주변 등 이른바 명당에는 이미 현수막 개첩이 완료됐습니다. 앞으로 13일 동안 거리 유세부터 연설까지 각 당 후보들의 총력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네, 이란에 대한 공격을 보류한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이 최종 단계에 있다면서도 추가 공격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또 라이칭더 타이완 총통과 통화해 무기 수출을 논의하겠다며 중러 정상회담에 맞불을 놨습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홍상희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이 최종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고요? 네, 이란과 관련해 최종 단계에 있다면서 어떻게 될지 보자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지금 남은 유일한 질문은 미군이 가서 마무리를 할지, 이란이 합의문에 서명할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이란을 더 강하게 타격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We hit them very hard. But we may have to hit them even harder, but maybe not. But we're not going to let Iran have a nuclear weapon and blow up the entire Middle East, Israel, the entire Middle East, and then come here for you. Not going to happen. 또 이란이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며 아주 단순한 문제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을 열어야 하기 때문에 이란에 한 번 기회를 줄 것이라면서도 서두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모두 중간선거 때문에 이란 전쟁을 끝내는데 서두르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자신은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란에 대한 공격 보류 결정에 대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어떤 얘기를 했느냐는 질문에는 자신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할 사람이라며 설득이 가능한 관계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란은 미국의 새 종전안 이거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죠. 네, 에스마일 바가의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미국으로부터 새로운 제안을 전달받아 지금 현재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모신 나크비 파키스탄 내무장관을 통해서 미국의 새 종전안을 전달받았다는 건데요. 바가이 대변인은 종전을 위해 미국 측이 먼저 이란의 해외 자산 동결을 해제하고 해상 봉쇄를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란의 요구를 바탕으로 협상이 진행된다면 성공한 외교가 되겠지만 미국 측이 부당한 요구를 계속 고집한다면 성공하지는 못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도 협상할 준비도 싸울 준비도 돼 있다고 밝혔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اگر لازم باشه منافع نظام اقتضا بکنه که در میدان دیپلماسی، در میدان گفتگو، در میدان مذاکره حاضر بشیم، حاضر خواهیم شد با قوت، به همون قوتی که نیروهای مسلح 네, 중러 정상회담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타이완 총통과 곧 통화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네요. 네, 지난주 미중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타이완에 대한 무기 판매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했다고 말해 파장이 컸죠. 미국의 타이완에 대한 무기 판매와 관련해서 이번에는 라이칭더 타이완 총통과 직접 통화할 계획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도 들어보시겠습니다. Well, I'll speak to him. I speak to everybody. We have that situation very well in hand. We'll work on that, the Taiwan problem. 언제 통화를 할 건지는 밝히지 않았는데 1979년 미중 수교 이후 미국 현직 대통령이 타이완 총통과 대화를 한 적은 없기 때문에 이번 발언도 파격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통화가 이루어진다면 타이완 입장으로서는 중대한 외교적 진전이 되겠지만 타이완을 자국 영토로 여기는 중국을 자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당시 타이완 총통과 통화를 했는데요. 그 당시 중국은 강력하게 반발을 했었습니다. 이 때문에 타이완 총통과 통화를 하겠다는 이번 발언도 시진핑 주석에 대한 불만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시진핑 주석은 미중 정상회담 나흘 만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초청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 견제에 나섰다는 평가가 있었죠. 트럼프 대통령은 중러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자신은 두 지도자와 잘 지낸다며 좋은 일이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미국 정부가 쿠바 혁명의 주역이자 국가 최고 원로인 라울 카스트로 전 대통령을 기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쿠바 정권 교체를 노골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나온 조치여서 중남미 정세가 유동칠 걸로 보입니다. 이경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형과 함께 쿠바 혁명을 이끈 주역이자 마쿠 최고 실력자인 라울 카스트로. 미국 정부가 90대 중반의 전 쿠바 대통령을 과거 미국과 연루된 사건에 책임을 묻겠다며 기소했습니다. 지난 1996년
쿠바인의 망명을 돕던 미국 내 단체의 항공기를 쿠바군이 격추했을 당시 국방장관이었다는 겁니다. Mr. Castro and the others are charged with additional crimes as well, including destruction of aircraft and 4 individual counts of murder. 이번 기소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다음은 쿠바라며 정권을 바꾸겠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미국 정부는 그러나 쿠바 국민에게는 1억 달러, 약 1,500억 원을 지원하겠다며 손짓을 보냈습니다. 미국의 고강도 제재 이후 최악의 경제난이 이어지고 있지만 그 책임은 국가 이익을 독점한 쿠바 권력자들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Y está operada por ellos y cuenta con ingresos 3 veces superiores al presupuesto de su gobierno actual. Hoy, mientras ustedes sufren, estos empresarios tienen $18,000 millones en activos y controlan el 70% de la economía de Cuba. 미국 정부는 쿠바 독립기념일에 카스트로에 대한 기소를 발표했습니다. 우방국인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해간 데 이어 미국이 이번엔 자국을 겨냥하자 쿠바 국민 사이의 반미 감정은 커지고 있습니다. Primero que todo, no estoy de acuerdo con la intervención aquí en Cuba de ningún país, ni de los Estados Unidos ni de nadie. Eso era legítimo porque estaban usurpando un país ajeno, en primer lugar. Usted no puede.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쿠바를 연일 지목한 것은 이란 전쟁 이후 악화한 여론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최우선 과제인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 속에 쿠바 정권 교체를 위해 추가 행동에 나서기는 당분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외신들도 삼성전자 노사 합의를 긴급 속보로 전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시장 금리, 또 유가 하락 속에 동반 상승했는데요. 뉴욕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이승윤 특파원, 외신들이 삼성전자 파업 보류 소식을 어떻게 다뤘습니까? 네, 먼저 로이터 통신은 임금 6.2% 인상, 특별 경영 성과급 신설 등 삼성전자 노사 간에 합의된 내용을 속보로 타전했습니다. 또 삼성전자는 한국 수출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메모리 반도체 제조업체라면서 AI 붐으로 공급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생산 차질은 가격 상승을 부추길 위험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노사 갈등의 핵심 원인으로 수익성 높은 메모리 사업부와 적자를 내는 비메모리 사업부 간의 이 성과급 배분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파업이 삼성전자의 차세대 반도체 개발 가속화 노력에 부담이 될 수 있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데이터 센터 서버부터 스마트폰, 전기 자동차에 이르는 핵심 반도체를 공급하는 삼성전자의 생산 중단 사태가 현실화했다면 전 세계 기술 공급망 전반에 파장을 미쳤을 것으로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이 AI 호황에서 얻은 이익에 더 큰 몫을 노동자들이 요구함에 따라 전국적으로 끌어오르는 긴장 상태를 분명하게 보여주었다고 지적했습니다. AP통신도 삼성전자의 생산량 감소 우려가 다소 완화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100조 원 손실을 우려한 한국 정부의 긴급 조정권 압박과 비메모리 부문 보상, 법원 가처분 결과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반면 AFP통신은 실제 파업이 일어났더라도 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전문가의 분석을 전했습니다. 네, 뉴욕 상황도 살펴보죠.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컸는데 이 부분부터 짚어볼까요? 네,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의 절대 강자인 엔비디아가 발표한 1분기 매출은 1년 전보다 무려 85% 증가한 816억 달러로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12분기 연속 최대 매출 신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또 2분기 매출 전망치는 891억 8천만 달러에서 928억 2천만 달러로 전망치인 873억 6천만 달러를 웃돌았습니다.
이란 전쟁발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채권 금리 상승으로 전날 하락했던 뉴욕 증시는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기대감에 1% 이상 동반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번 실적 발표는 전 세계 기술주의 향방과 AI 투자 붐의 지속성을 증명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로 급등하고 있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더 오를 수 있는지 파악하는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엔비디아의 강력한 실적은 루멘텀 같은 이 광학주나 브로드컴 같은 네트워킹 기업 등 관련 업종도 확실하게 견인하는 파급력이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경제 전문가의 분석 직접 들어보시죠. I think there's more upside for NVIDIA, but that should tell you something as an investor. Perhaps there's more potential growth opportunities sitting around NVIDIA and other benefactors of that overall AI ecosystem. 기대감을 선반영해 엔비디아의 주가는 2달 연속 빠르게 오르며 시가총액 5조 달러 선을 다시 훌쩍 넘어섰습니다. 지난주 기록한 최고치 기록으로 따지면 시총은 이제 5조 7천억 달러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네, 끝으로 출근길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정수현 캐스터. 네, 정수현입니다. 네, 이제 비는 그친 것 같네요. 지금 비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이곳 상암동은 하늘빛만 흐리지만 현재 중부와 경북 곳곳으로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비가 내려서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으니까요. 오늘 출근길은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도 낮 동안은 서늘하다고요? 네, 오늘은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소만이지만 비가 내리며 낮 동안 서늘함이 감돌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20도에 그치겠고요.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우산과 함께 얇은 겉옷 하나 챙겨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자세한 비 상황 레이더 화면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 산간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전까지 시간당 10에서 20mm 안팎의 비가 집중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내릴 비의 양은 강원 동해안과 산간에 최대 80mm 이상, 경북 북동 산간에 최대 40mm가 되겠고요. 그 밖의 내륙 지역은 5에서 30mm 안팎이 되겠습니다. 다만 비는 소강 상태를 보일 때가 많겠고 오후에 수도권과 강원 내륙부터 그치기 시작해서 밤이면 대부분 잦아들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오늘까지는 흐리고 선선한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이 20도, 광주 21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 다시 예년보다 날이 더워질 전망입니다. 오늘까지 중부와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순간적으로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몰아치겠습니다. 날아갈 수 있는 시설물은 미리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정수현입니다.